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안 나타나는데 내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전에 깍꿍님이 이번 주 시황을 보고 10월 10일 월요일 시황입니다. 이번 만기 콜에서 크게 날 걸로 보이거든요. 초근하고 댓글을 다셨죠. 밑에 뭐 댓글들을 쭉 다른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10일 날 얘기했으니까 10일이니까 요 날이겠죠. 요 날 월요일 날 그 한국일 대체 공휴일이었죠. 월요일 날 노는 날이었습니다. 휴장입니다. 그래가 월요일 날 댓글 달았는데 다음 날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 쳐박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날은 촉이 맞았는데 그 다음 날은 촉이 틀렸고 만기일이라 그랬으니까 촉이 틀린 거죠. 그 다음 날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오르고 또 조정받고 다시 올랐으니까 급등을 했는데 만기가 끝나고 급등을 했지요. 따라서 시간을 틀렸습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시간이 틀리면은 몽땅 틀리는 게 이 파생색입니다. 그러니까 깍꿍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 꽤 많은데 상당히 많이 맞춥니다. 그 촉으로. 근데 시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깍꿍님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파생하는 사람은 깍꿍님 도움을 받으면은 거의 죽었다가 그 다음에 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향은 상당히 잘 맞춥니다. 근데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생에서는, 특히 옵션에서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언급을 했고 다음에 그 댓글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안토니오님께서 정 박사님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깍꿍님 맞아요. 예측 불가. 단기 예측이 무척 어려운 주식시장이라고 내가 요 깍꿍님 이번 만기 콜에서 크게 날 걸로 보인다는 다음날 내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으니까 단기 예측이 무척 어려웠지요. 그리고 촉에서 콜이 크게 날 거라 봤는데 뭐 일단 틀렸지요. 만기 기준으로는 방향은 맞았는데 만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 영상에다가 먹튀만이 살 길이라고 농담 삼아 댓글을 적었고, 깍꿍님이 어젯밤에 댓글 보고 답을 하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답을 합니다. 단기 상방 보고 금요일 콜 진입해 보았습니다. 흔들더라도 303은 가지 않을까 했어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이 댓글 소통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여기 있지요. 21선, 5일선, 11선을 다 뚫었다가 재차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밑에 11선 위에 선물 종가가 들어와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303까지 간다 그랬죠. 자, 303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쯤 되네요. 요쯤 온다고 지금 깍꿍님 보고 있는 겁니다. 303. 그 303이 가면 어떤 자리냐? 요 밑에 저가, 이 저가가 302.70이고, 그 다음 밑에 저가가 요게 303.45, 요게 303.50. 그러니까 대략 이 저점을 살짝 뚫는 뭐 그런 반등, 이 저점 정도의 반등이 오지 않을까.
최소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3이라 그랬으니까 303 정도. 자, 그러면은 요걸로 가지고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 갭을 갖다가 메우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60분봉으로 보면은 갭들이 많습니다. 요 갭은 일단 메워졌지요. 이 갭은 메워졌습니다. 요렇게 메워졌고, 요 갭이 또 생겼는데 뭐 요 갭은 아직 안 메워졌습니다. 안 메워졌고, 요 갭은 뭐 메워졌습니다. 이거는 이 갭은 메워졌고, 여기 갭은 아직 안 메워졌지요. 요 갭. 요 갭을 메꾸면은 이제 요 추세를 60분 봉상에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요 갭을 메우면은 303.8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갭 정도 메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래 보시는 것 같은데 60분 봉상으로 볼 때 뭐 글쎄요. 이게 반등이 놓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일별 매매로 보게 되면은 9월 29일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엊그제 목요일 날, 팔았지만은 장중에는 많이 팔았습니다. 조금 팔았지만은.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고요.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 더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장이 끝나고 손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3시 반에 장이 끝났지요. 그 이후에 매집을 더 했는데 동시호가, 그러니까 단일가, 그 3시,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단일가에 동시호가 마지막 6시에 100억을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은 기관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 매수세로 들어왔지요. 매수로 들어왔고 개인만 처음에는 사다가 나중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밀어 올린 감이 있지 않을까, 밀리다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박사님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 얘기하길래 나는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갈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 돼봐야 알겠죠. 월요일 돼봐야 아는데 일단 미국 시장을 볼 때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도 2.4% 급등, 나스닥도 2.3%, S&P도 2.3%, 미니들도 2.4%,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7%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주별로 봐서 그러는데 일별로 보면은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요. 이런 다우부터 이런 강한 상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월요일날 오를 가능성이 더 많겠지요. 뭐를 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했냐? 예측입니다. 뭐 예측이 맞았다고 좋아할 건 없습니다. 뭐 예측 매매보다는 그 대응 매매하는 게 그 성률이라든지 수익률 쪽에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 상승장에서는 예측 매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미리 사면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팔면은 그 차익을 먹지요. 그 차익을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하락장에서는 맞지요. 대세 하락 중에 지금은 반등이 들어오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까꿍님이 예측한 거를 갖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기본이 이렇고 투자자들 그 당일을 보면은 당일날 개인이 콜을 팔고 풋을 팔았습니다. 증권은 그 풋을 팔고 콜을 샀거든요. 외인은 풋을 많이 샀지만 콜도 샀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매수가 아래쪽으로 매수보다 기관 증권이 좀 많습니다. 외인은 아래쪽으로 더 많거든요. 개인은 하방으로 매도가 많으니까 이 하방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방이 지금 270인데 270이 마이너스 8,400계약인데 이 줄지 않고 늘어나면은
요거 잡아먹으러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위쪽으로 올랐다가 오르면은 하방 쪽으로 더 빵빵하게 매도를 치겠죠, 개인들이. 그러면은 윗방 먹고 아랫방 먹는다는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위쪽으로 콜 쪽으로 정권도 사고 외인도 사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잡아먹는 게 좋겠지요. 아래로 어차피 대세는 하방이니까 아래로 간다고 보고 있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면은 위쪽에 매도도 잡아먹고 아래쪽에 매도도 잡아먹는 양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렸다가 요거 먼저 먹고 이거를 아래로 갈 때 이쪽을 더 많이 친다, 매도를. 그래서 위로 올린다.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덩치가 큰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 같은 매매는 한번 그 시작이 되면은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던 길로 쭉 갑니다. 자, 여기서 사니까 계속 사잖아요. 9월 29일부터 10월 20일 그 위클리 만기일 말고는, 위클리 만기일 37억 얼마 안 되죠. 판 거 말고는 다 샀습니다. 전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29일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이게 9월 29일이 여기 그 위클리 만기일이거든요. 위클리 만기일 날 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요거를 양매도로 잡아 놓다 보니까 다음날 빠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사고 있지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내가 볼 때는 파동 하나가 1파, 2파, 3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위에서 내려올 때 3개 파동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2개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가 하나의 파동 조정받고 다시 이런 파동이 지금 형성돼 가지고 올랐다가 내리는데, 까꿍님 303을 봤으니까, 자, 제일 밑에를 보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302.70이죠. 302.70이니까 요 선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요쯤에 이 선물 기준입니다. 요게 저가지요. 요 저가에 저항대가 하나 생길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이제 요쪽 저항대 내려오다가 이게 하락 1파가 맞는지 하락 3회 1파가 맞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단 여기가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 저가 아니면 여기 저가 정도가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거나 여기 저가거나 이래 보면은 이쪽하고도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가 된다. 이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갔다 하면은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일 가능성이 조금 있고, 여긴 좀 약한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가 약한 저항대가 되고, 그 다음 저항대가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여기나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요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 그러면은 저항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가려면은 거의 하방 쪽으로는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이것 뚫리고 요것 뚫리면은 바로 내려가는데, 요거 해봐야 한 20포인트 채 안 남았지요. 근데 위쪽으로는 올라가려면은 한 30포인트 올라가야 되는데, 까꿍님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하고 봤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뭐 꽤 있어 보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까지 올라간다면은 조금 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많다. 왜냐, 살아남은 이제 하수 중수들은 거의 7, 80% 이상 죽었다고 봅니다. 초짜들은 90% 이상 다 죽었고, 하수 중수들도 거의 90%, 7, 80%는 죽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시장은 고수 사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그 거래량 몰리는 곳에 고수들이 뛰어들지요. 그 고수들도 지금 수익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수들도 절반 이상 죽이는 시장입니다. 절반 이상 죽여가지고 7, 80% 죽이면은 거기가 바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형태로 죽일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를 내려서 죽일지, 횡보를 오래 해서 죽일지. 횡보를 오래 하면은 고정경비가 많이 나가는 고수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고정경비를 벌어내는 다른 수입이 있는 고수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수익을 봐가지고 고정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고수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게 회사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03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략 한 103, 4포인트 더 100이 아니고 13, 4포인트 선물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업종 차트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추세를 보면은 이런 터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이쪽 터널을 더 꺼 보겠습니다. 일단 요 터널을 더 꺼면은 요런 터널이 있는데, 요런 터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요 터널을 위로 올리면은 요런 터널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략 한 315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좀 더 떨어지겠지요. 요렇게 위쪽이 될지, 아니면은 더 밑에 쪽을 끄어 가지고 연결한 게 될지, 아니면 더 위쪽을 연결한 게 될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그건 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때도 매수세가 있었지요. 요때 있다가 요때 꺾였고, 지금 매수세가 한 번 더 있는데, 이 매수세가 아마 미국의 FED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쪽에 그 금리 인상과 관련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보다 약할 것이다,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흔들린 거는 영국에서 총리가 말로 헛발질 했지요. 그 때문에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는 영국 역사상 총리의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전에 최단 기록은 한 90일쯤 되는 것 같은데,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사망하지 않고 최단 기록은 요번에 여자 총리가 만들어냈지요. 그 때문에 흔들린 걸로 보고, 어쨌거나 이런 흔들림을 만들어내기 위한데 명분을 삼았을 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영국 총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런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 비슷한 조정이. 그리고 올라가면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으로 볼 때 코스피하고 그 선물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저점까지 올라간다면은 이게 얼마냐? 300이 조금 넘겠지요. 그 다음 선이면은 요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더 올라가면은 요거나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먼저 요 저점이 얼마냐 하면은 300.8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100입니다. 요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요 갭을 메꾸는 정도, 303점 뭐 얼마 나옵니다. 여기 얼마냐 하면은 303.77. 까꿍님이 얘기했던 그하고 비슷하지요. 303. 요게 요 저점이 303.77이니까 까꿍님 303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대가 어디가 되냐 하면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 저항대는 맞물리는 게 앞에하고 옆에하고도 좀 있습니다. 요 저점이 맞물리고, 이 고점이 맞물리고, 이 저점이 맞물리고, 이 저점이 맞물리고, 시가가 맞물리고, 시가가 맞물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뚫으면은 그 다음 저항 때는 이제 여기가 되겠지요. 여기는 315.38. 더 올라가면은 317.84.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각국님 재산이까지는 간다고 봤으니까 지금 미국장이 2% 3% 정도 올랐지요. 그 다우, 나스닥, S&P 500은 2.3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7% 올랐지요. 그래서 2.288에 한 2, 3% 잡으면은 대략 한 5%에서 한 6%에서 9% 정도 올란 6포인트에서 9포인트 정도 올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강하게 오른다 그러면은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강하게 오른다면은 297에서 한 293, 4, 4, 5 정도 그 정도 뭐 충분히 터치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또는 이 고점 돌파를 이 전고점이죠. 돌파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야간 시세 우리는 3.35포인트 올랐습니다. 292.90 292.90이면은 이평선은 다 뚫었지만은 이 고점은 못 뚫었네요. 그럼 장중에는 뚫었냐? 장중에는 293.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293.10이니까 이 종가 대비 제일 고점이 293.59니까 이것도 못 뚫었네요. 따라서 야간장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은 우리 월요일장이 좀 더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전고점을 뚫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미국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미국에서 불어오는 좋은 소식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많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이 빠릅니다. 바닥이 여기서 올라가면서 와르르 붙어 가지고 남아있는 잔챙이들 초짜들부터 해가지고 하수 중수들까지 깡그리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고수들도 상당 부분 실어 보내면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다고 해서 이번이 바닥이 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 실리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실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끝나면은 재차 하락을 할 텐데 그 재차 하락을 할 때 남아있는 나머지 세력을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그림은 예전부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뭐 깍꿍님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요 정도를 봤는데 이거를 어느 시간 안에 갈 것이냐 그에 맞게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깍꿍님께서 금요일날 콜 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잘했지요. 요 앞전에도 풋 진입했을 때 그 다음날 풋으로 수익을 냈거든요. 요번에도 콜 진입했으니까 콜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갭으로 떠서 시작할 거는 분명합니다. 갭을 떠가지고 갭을 메우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 너무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시가에 일부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은 재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켜보다가 꼭대기다 싶을 때 털고 내려오시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내일 하루 만에 이거를 바로 뚫어버릴지 아니면 내일 장중에 뚫는 시도를 했다가 밀렸다가 뚫을지 뭐 어떤 형태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 갭이 있고 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고점이 있지요. 시가의 고점이 있고 종가의 고점이 있고 또 장중의 고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권을 뚫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쯤에서 한 번 정도 털고 장중에 재매수를 하던 장이 끝나고 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기회가 오든 어쨌거나 이 갭을 메우고 더 갈 가능성이 뭐 내가 볼 때는 많아 보입니다. 보통 한 1%, 2% 정도 갭이 뜨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도 갭 띄고 위로 올라갔지요. 여기는 갭 띄었는데 밑으로 내렸지요. 여기는 내리다가 갭 띄우고 위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5일, 10일, 20일 선들이 모여 있으니까 갭으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선까지 올라가다가 재차 밀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밀리는 게 얼만큼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밀렸다가 재차 깍꿍님 뭐 촉대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6개월 선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6개월 주가가 선행을 하니까 진짜 바닥이 올 때, 그때 뉴스가 막 튀어나올 때, 그때는 아마 상승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내관이 아마 부동산인 것 같은데, 부동산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지만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깡통주택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깡통주택을 골로 보내는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그 깡통 시장이 골로 보내면서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도, 뭐 기업이라 그러면 작은 기업들 얘기하겠죠. 뭐 작은 기업이 무너지면 또 큰 기업도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작은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바닥점일 거고, 큰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바닥에서 턴했을 가능성이 많거나 바닥을 다지는 상태이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을 그래 잡으면은 IMF 때와 기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와 좀 다른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거죠. 이 하락의 각도가 IMF 때보다는 더 가파르다.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도 빠르고 급락 뒤에는 급등이죠. 따라서 올라오는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 뭐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깍꿍님이 최소한 303 이상 갈 것이다 하는 데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뭐 금요일날 콜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갭 상승하면은 잘하면은 뭐 더블 이상의 수익은 뭐 보고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간 시세에서는 이게 뭐 더블들이 안 났는데 우리 일반장이 시작하면은 뭐지 될지는 또 모릅니다. 뭐 보합에서 시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일단 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올라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